사람은 모두 온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주 조용히 등을 돌린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된다. 말도 설명도 없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서늘하다. 왜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돌아서면 이렇게까지 차가워질까? 이들의 공통점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오래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양 철학에서 반복되는 핵심 중 하나는 인간은 상처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통찰이다. 냉정한 사람들은 상처를 미화하지 않는다. 상대의 무례, 반복된 실망, 기대의 배신을 그럴 수도 있지로 덮지 않는다. 대신 기록한다. 마음속에 조용히 쌓아둔다. 니체는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매달리는 태도라고 보았다. 한 번 돌아서면 차가운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르다. 그들은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자아의 중심으로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이 관계는 나를 소모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미련 없이 정리한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대신 의미를 제거한다. 이들은 설명하지 않는다. 설득하지도 않는다. 이유를 말하지 않는 태도는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관계의 고통은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에서 시작된다. 차가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 이상 고쳐 쓰려 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이런 모습은 분명하다. 한때는 잘 맞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연락을 끊는다. 예전처럼 웃지 않는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다. 화를 내지도 않는다. 그저 거리를 둔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라 오래 고민한 결과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차례 작별을 연습한 뒤다. 결국 이들의 냉정함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방식이다. 감정이 깊었던 만큼 돌아설 때는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뜨거웠던 사람이 가장 차가워진다는 역설은 여기서 나온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미 늦었다. 그 침묵은 협상이 아니라 결론이다. 차갑게 돌아선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그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망도 없고 따지는 말도 없다. 오히려 상대는 이렇게 느낀다. 왜 이렇게까지 무관심해졌지? 하지만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기대의 완전한 종료다. 서양 철학에서 인간관계의 단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다뤄진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번 돌아서면 차가운 사람들은 특정 순간의 판단을 끝낸다.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 이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이들은 관계를 감정으로 유지하지 않는다. 비용과 소모의 구조로 바라본다.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관계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정으로 버틴다. 하지만 차가운 사람들은 다르다. 정이 많았던 만큼 정을 끊는 기준도 명확하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까지 참고 관찰하고 말없이 기회를 준다. 문제는 상대가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말 안 했잖아라는 변명은 이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반복되는 무시는 이미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돌아서는 순간은 극적이지 않다. 싸움도 없다. 폭언도 없다. 다만 태도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맞춰주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설명하던 것을 멈춘다. 감정을 쏟던 자리에 계산이 들어온다. 그리고 어느 날 관계는 기능을 잃는다. 차가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래도 그땐 좋았잖아라는 회상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 과거의 좋음과 현재의 불편을 분리해서 본다. 과거가 좋았다는 사실이 지금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안다. 그래서 이들의 차가움은 복수가 아니다. 처벌도 아니다. 그저 철수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로 떠난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거의 번복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다. 말은 남아 있어도 의미는 철수한 상태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다. 한 번 돌아서기까지 이미 충분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끊은 뒤에도 평온해 보인다는 점에서 더 오해를 산다. 상처받은 사람이면 괴로워야 할 것 같고 미련이 남았다면 흔들려야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갑게 돌아선 사람들은 다르다. 겉으로는 멀쩡하다. 오히려 이전보다 안정돼 보이기도 한다. 이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관계가 끝난 뒤에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미 충분히 소모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떠난 뒤의 평온은 회복이지 무감각이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고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온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이미 집착을 정리했다.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더 있다. 이들은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판단한다. 나와 맞지 않는다. 이 문장은 차갑지만 성숙하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기에 감정의 잔재도 남지 않는다. 분노가 없으니 되돌아갈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이별 이후에 연락하지 않는다. 술김에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는다. 외로움이 와도 견딘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이들은 외로움을 피해야 할 결핍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대가로 받아들인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 기준은 단순하다. 편안함이 줄어들고 긴장이 늘어나면 그 관계는 이미 위험 신호다. 존중보다 눈치를 더 보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었다. 자기 검열이 많아질수록 떠날 준비는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들이 떠난 뒤 남는 말은 항상 비슷하다. 그렇게까지 차가울 필요 있었나? 하지만 그 차가움은 갑자기가 아니다. 수많은 양보와 침묵이 쌓인 끝이다. 단지 마지막 순간에만 드러났을 뿐이다. 이 사람들은 관계를 끝내면서 감정을 끊는다. 대신 자기 기준은 남긴다. 그래서 다음 관계에서는 더 신중해지고 더 빠르게 판단한다. 한 번 냉정해진 사람이 더 빨리 냉정해지는 이유다. 이들의 차가움은 상처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의 정제다. 그래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감정 표현이 줄어든 시점이 이미 경고였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그 신호를 놓친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고 기대를 드러내지 않고 잘 삐치지도 않게 된다. 사람들은 이를 성숙해졌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이미 마음이 한 발 물러난 상태다. 서양 철학에서 인간은 기대하는 만큼 상처받는 존재로 설명된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생기는 구조를 이해해야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경험으로 체득한 사람들이다. 기대, 실망, 설명, 반복이라는 고리를 어느 순간 명확히 인식한다. 그리고 고리를 끊는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다. 갑자기 태도가 나빠지지 않는다. 관계를 깨뜨릴 만한 말도 하지 않는다.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의 바르다. 이 예의가 상대를 더 방심하게 만든다. 이 사람들은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특히 분노 상태에서 결단하지 않는다. 충분히 식은 뒤에 가장 차분한 상태에서 떠난다. 니체가 말한 차가운 사유에 가깝다.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내린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이런 장면은 흔하다. 어느 날부터 부탁을 하지 않는다. 기대를 말하지 않는다. 실망해도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이미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기 때문이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투자는 중단된 상태다. 사람들은 흔히 이들을 냉혈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들은 누구보다 오래 고민했고 누구보다 많이 참았던 사람들이다. 다만 끝에 다다랐을 뿐이다. 차가움은 이들의 성격이 아니라 결론의 온도다. 그 결론이 내려졌다면 남아있는 것은 거리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뒤 상대를 험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보통은 상처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의 단점을 늘어놓는다. 그래야 자신이 덜 아프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돌아서면 차가운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설명하지도 해명하지도 않는다.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불필요한 소모로 본다. 이 태도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과 닿아 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반응하는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가운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선을 긋는다. 이미 끝난 관계에 감정을 다시 투자하지 않는다. 말로 풀어내는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억을 정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 과거로 묶어둔다. 그땐 그랬다로 정리한다. 미화하지도 저주하지도 않는다. 니체가 말한 망각의 능력에 가깝다. 건강한 인간은 필요 없는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들은 상대의 불행을 바라지도 않는다. 복수심도 없다. 상대가 잘 지내든 무너지든 상관없다. 냉혹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단절이다. 미움은 여전히 연결된 상태다. 무관심만이 관계를 끝낸다. 일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아무리 잘 지내는 척해도 나를 완전히 지운 것 같다. 이 느낌은 틀리지 않다. 이들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 종료를 한다. 접근 권한만 제거한 것이다. 이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책임의 방향이다. 관계가 끝나도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두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선택했다는 문장을 남긴다. 이 태도가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피해 의식에 머무르지 않기에 다음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의 차가움은 방어가 아니라 정리된 태도다. 감정의 흔적이 남아 있어도
행동은 이미 끝나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설명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관계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누구보다 많이 설명했던 사람들이다. 왜 힘든지, 무엇이 불편한지, 어디서 상처받았는지 충분히 말했다. 그럼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를 깨닫는다. 설명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부재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않는다. 설득을 멈춘다. 기대를 번역하지 않는다. 이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판단이다. 더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 지나면 관계는 이미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구조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서양 철학에서 성숙함은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을 줄이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이 정의를 몸으로 이해한 사람들이다. 감정은 진실할 수 있지만 항상 유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안다. 이들은 자존심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오래 내려놓았던 사람들이다. 문제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계속 참는 선택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버티는 쪽이 미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이별은 늘 비슷한 말을 남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것 같다. 이 문장은 감정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이성적이다. 관계의 유지가 자기 파괴로 이어질 때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다. 그래서 이들은 떠난 뒤에 스스로를 미화하지도 않는다. 나는 옳았어라고 외치지 않는다. 다만 이전보다 조용해지고 기준이 분명해진다. 불필요한 관계를 일찍 감지하고 같은 유형의 사람을 빠르게 피한다. 차가운 사람들은 타인을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너무 늦게 챙기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번 돌아서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냉정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재회 앞에서의 태도다. 시간이 지나 상대가 다시 다가온다. 예전의 추억을 꺼내고 미안함을 말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순간 흔들린다. 감정은 기억을 미화하고 외로움은 판단을 흐린다. 그러나 차갑게 돌아선 사람들은 여기서도 다르다. 그들은 상대의 말을 듣지만 말보다 구조를 본다.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황만 바뀐 건지 태도가 바뀐 건지를 냉정하게 분리한다. 서양 철학에서 이성은 감정을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의 반복을 분석하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이미 같은 장면을 여러 번 겪어봤다. 그래서 감동보다 패턴을 먼저 인식한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쉽게 속는 순간은 희망이 개입될 때라고 말했다. 다시 잘 될 수 있다는 기대는 과거의 고통을 한순간에 희석시킨다. 하지만 차가운 사람들은 이 희망을 경계한다. 희망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재회의 문 앞에서도 차분하다.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행동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립다와 다시 시작한다를 같은 문장에 넣지 않는다. 이것이 이들의 가장 잔인해 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오해받는다.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이 계산은 사랑을 얕게 만든 결과가 아니라 사랑을 너무 깊게 겪은 대가다.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계산으로 보일 뿐이다. 차갑게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의 기준이 새겨져 있다.
다시 시작했을 때의 설렘보다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 기준은 냉혹하지만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들의 이별은 시간이 지나도 번복되지 않는다. 감정은 흐르지만 판단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차가움은 시간이 만들어낸 벽이지 순간의 분노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뒤 더 성장해 보인다는 점에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든다. 보통 이별은 사람을 무너뜨려야 정상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말수가 줄고 생활이 정돈된다. 이 모습이 남은 사람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진다. 나는 아직 힘든데 왜 저 사람은 멀쩡하지? 하지만 이 변화는 단기간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들은 관계 안에서 이미 오래 자신을 잃어버렸고 떠난 뒤에야 본래의 리듬을 되찾는다. 그래서 이별 이후의 안정은 새로 얻은 것이 아니라 되돌아온 것에 가깝다.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외부의 승인에서 벗어날 때로 본다. 차갑게 돌아선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오해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이동한다. 이것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보이게 만든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줄이기 시작한다. 모두를 잃어서가 아니라 아무나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화의 질을 따지고 감정의 안정성을 본다. 예전에는 참았던 사소한 불편에도 반응한다. 이것이 냉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안다. 외로움을 급하게 채우지 않는다. 공허함을 사람으로 덮지 않는다. 급하게 맺은 관계가 다시 자신을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은 다시 멀어진다.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접근 조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려면 예전보다 더 솔직해야 하고 더 일관돼야 한다. 차갑게 돌아선 사람은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다. 아무 방식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평온해 보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냉정함이 완성되는 지점은 후회 앞에서의 태도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가 끝난 뒤 반드시 스스로를 흔든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후회는 미련과 손을 잡고 판단을 되돌린다. 하지만 차갑게 돌아선 사람들은 다르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후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서양 철학에서 책임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에 붙는다. 이들은 떠났다는 사실을 감정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정리한다. 그때의 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장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에 가깝다. 상황, 반복, 한계까지 모두 고려한 뒤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를 다시 쓰려 하지 않는다. 잘못을 미화하지도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다만 같은 선택을 또 해야 한다면 다시 떠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이 확신이 이들을 더욱 차갑게 보이게 만든다.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는 무정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형태의 책임이다. 결과를 감당하되 감정에 끌려가 판단을 수정하지 않는다. 니체가 말한 자기 긍정에 가까운 상태다. 과거의 나까지 포함해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다. 일상에서는 이런 장면으로 드러난다. 다시 연락이 와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우연히 소식을 들어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후회 대신 그럴 수 있었다로 끝낸다. 이 사람들은 차갑게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사람들이다. 감정이 방향을 정하던 시기를 지나 판단이 방향을 잡는 단계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들의 차가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진다.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차가움이 가장 또렷해지는 순간은 다시 사랑할 기회 앞에서의 태도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조건도 괜찮고 대화도 잘 통한다. 예전 같았으면 설렜을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기대부터 하지 않는다.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종종 오해받는다. 마음이 다친 사람 같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이들은 마음이 아니라 기준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다. 서양 철학에서 성숙은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차갑게 돌아선 사람들은 이미 한 번 기준이 없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겪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는다. 감정은 확인 대상이지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빠지기 전에 관찰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불편함을 회피하지는 않는지, 책임을 감정으로 넘기지는 않는지 본다. 이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리 좋은 감정이 있어도 한 발 떨어져 있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이들은 더 이상 사랑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자신을 지킨 상태에서 사랑한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조용하다. 과장되지 않고 집착이 없고 불필요한 시험도 없다. 대신 선이 분명하다. 넘어오면 멀어지고 반복되면 끝난다. 설명은 짧고 결정은 빠르다. 이것이 차갑게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이 차가움 덕분에 이들은 더 오래 버틴다.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사랑이 삶을 망치지 않도록 관리할 줄 아는 상태다. 결국 한 번 돌아서면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사람의 본질은 이것이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 기준 없이 믿지 않게 된 사람이다. 정 때문에 머물지 않고 외로움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적어진다. 관계도 말도 감정도.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은 모두 단단하다. 차가움은 이들의 방어가 아니라 살아남은 방식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은 변한다. 그리고 기준이 생긴 사람은 더 이상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잃은 이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냉정한 통찰이 필요하다면 구독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 좋아요는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갈 힘이 된다. 댓글에는 당신이 돌아서게 된 순간 혹은 끝내 돌아서지 못했던 이유를 남겨도 된다. 이 공간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